포토샵으로 내가 멋지게 디자인을 하거나 카드뉴스 등을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혹은 포토샵 같은 경우도 어설프게 포토샵으로 내가 디자인을 하는 것보다는 파워포인트로 하는 게 때로는 훨씬 더 깔끔합니다. 포토샵을 내가 정확하게 다룰 줄 모른다고 하면. 따라서 우리 오늘 해볼 게 파워포인트로 카드뉴스를 만드는 것, 이걸 해볼 텐데요. 이거는 한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카드뉴스의 유형이 크게 따졌을 때 세 가지 유형이 나타납니다. 맨 앞에 있는 건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딱 페북을 봤는데 왼쪽에 길게 나타나고 조만한 게 옆으로 세 개가 붙어. 이게 세로형 카드뉴스.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건 가장 많이 보신 거죠. 위에 그냥 상단에 제목처럼 나타나고 밑에 세 개가 붙어 있는 가로형 카드뉴스. 혹은 마지막에 있는 정사각형 4개의 4분할로 된 사분할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이렇게 네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걸로 만들면 좋냐?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가장 익숙한 건 어떤 걸까요? 1번, 2번, 3번 중에. 그렇죠. 두 번째 거를 가장 많이 봤기 때문에 익숙한 게 좋기도 해요. 첫 번째 거는 뭐 할 때 좋냐?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는 좋아요. 왜? 두 번째는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근데 첫 번째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고 세 번째 것도 마찬가지인데 정사각형 이미지는 뭔가를 설명하는 이미지이고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 이미지에서 가장 큰 이미지죠. 제목에 해당되는 가장 큰 이미지. 저게 눈에 띄어야 돼요. 나머지 정사각형은 눈에 안 띄어도 됩니다. 그건 설명하는 거라서 딱 봤을 때 첫 번째 이미지나 두 번째 카드뉴스나 첫 번째 카드뉴스에 있는 제목에 해당되는 카드뉴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문어 숙회 방법 이렇게 해서 그게 제목이 딱 눈에 띄도록 나오는 게 그 첫 번째 이미지, 그걸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이고, 제가 지금 중간에 센티미터 단위로 뭘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이미지를 갖다 제작하는 거는 포토샵에서는 픽셀이라는 걸 이용해서 많이 하는데 파워포인트에서는 정확하게 카드뉴스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각 이미지별 사이즈입니다. 27cm, 18cm, 25cm라는 이미지 사이즈라는 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실습하면서도 할 건데 나중에 애우고 계시거나 한번 알고 계시면 좋아요. 27cm, 18cm, 25cm. 지금 보는 것, 가볼 만한 동남아 여행지 베스트 5. 이게 카드뉴스에 흔히 말하는 타이틀입니다. 이거를 이따가 한번 만드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다 만들 때 그러면 사이즈를 얼마로 해야 되냐? 가로 27cm, 세로 18cm. 그래서 아까 말했던 28, 18cm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 세로형으로 만들 때 아까 우리가 앞에 있었던 카드뉴스의 형태 중에서 첫 번째 있던 카드뉴스 형태 있죠? 세로형으로 된 것. 그럼 저 세로형으로 된 건 어떻게 만드냐? 세로가 27cm, 가로가 18cm 이렇게 만드시면 되는 거고요. 나머지 정사각형은 전부 다 그냥 20cm 곱하기 20cm라는 걸로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카드뉴스를 우리가 다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지금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저 같은 경우는 최신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 파워포인트 버전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기본적인 사용 방법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가? 위에 메뉴만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디자인이라는 걸 한번 상단 메뉴에서 선택을 해보세요. 상단 메뉴 중에 디자인을 선택하시면 2010 버전에서는 저랑 다른 UI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2016 버전 혹은 그 이상 버전에서는 디자인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디자인 아래에 있는 서브 메뉴 중에서 가장 오른쪽 끝에 슬라이드 크기가 나타나고요. 2010 버전에서는 아마 맨 앞에 슬라이드 크기가 나타날 겁니다. 나타나셨나요? 네, 페이지 설정. 자, 우선 현재 있는 버전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슬라이드 크기라는 걸 누르셔서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를 누르시고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서 슬라이드 크기가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던 너비가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너비가 27cm, 높이가
8cm로 하신 후에 확인 버튼을 누르고 나시면 지금 보이는 이 사이즈가 카드뉴스, 가로형 카드뉴스의 제목에 해당되는 사이즈입니다. 자, 보시면 뭐 아까 있던 거랑 큰 차이가 없죠? 원래 내가 열었던 거랑 많이 바뀐 것 같지가 않죠? 근데 이 사이즈를 지키지 않으면 아까 봤던 카드뉴스 모양으로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 사이즈를 지켜주셔야지만 딱 카드뉴스 이미지가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하시냐면 지금 보면은 제목을 입력하세요라고 이런 거 나오는 거 있죠? 다 삭제하세요. 다 지우시고 저처럼 아예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나오게 하셔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게. 보통 이제 파워포인트 이제 수업 시간에 하다 보면 그 제목을 입력하세요. 뭐 제목 입력하고 하시는데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다 지우시고 완전히 텅 빈 곳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버튼 누르셔서 삽입에서 이미지 하나만 거기다가 삽입에다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계신 이미지 어떤 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뻔한 파워포인트 사용 방법인데 어디서 실수 많이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보시면 일명 배경보다 이미지가 작습니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죠. 그러면 보통 바탕화면에다가 이미지 크기를 맞추세요 라고 하면 다들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서 다 실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늘리세요. 끝으로 이렇게 자꾸 늘리고 그렇게 이미지를 하다 보니까 이미지들이 나중에 어떻게 나오는 거죠? 사람이 옆으로 늘어나거나 혹은 새로운데 사람이 길쭉해지거나 그러니까 안 이쁜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사진이라는 것 혹은 이미지라는 것은 반드시 확대를 하시거나 맞추실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을 손대지 말으셔야 돼요. 자, 이 상태로 다 똑같이 돼 있으실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잘 보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 가면 지금 보이는 내가 편집하려고 하는 이 바닥은 편집하기에 너무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화면을 이렇게 줄여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보면 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에 줄여서 이렇게 줄여 놓으실 수가 있어요. 줄이셨나요 혹시? 자, 줄이셨으면 볼게요. 사진을 정확하게 바탕화면 사이즈에 맞게 잘라내기라는 걸 하겠습니다. 정방향으로. 자, 해당되는 사진의 오른쪽 아래 혹은 위쪽 아래 한 코너만 끄트머리에다 이렇게 맞추세요. 네 군데 중에 끄트머리, 즉 네 군데 끝 중에서 한 군데만 밑에 있는 도화지라고 생각하시고 도화지 끝에다가 이렇게 맞추세요. 한 군데만 맞추신 후에 방금 맞췄던 곳에 대각선 맞은편 포인트를 잡으시고요. 쉬프트 키를 눌러서 늘리시는 겁니다. 쉬프트 키를 눌러서 그러면 이렇게 가로로만 늘어나거나 세로로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지 않게 늘어납니다. 네,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자, 다시 내가 끄트머리 맞춘 곳에 대각선 반대편 동그라미 점을 누르신 후에 쉬프트 키를 누르고 이렇게 되네요. 왜 안 누르고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버릇처럼 쉬프트 키 누르시는 게 나중에 포토샵을 하거나 할 때도 좋아서 그래요. 하여튼 가로, 세로가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어디까지 늘리시냐면 바닥을 딱 한쪽 면이 딱 접할 수 있게 이렇게 다시 보여드릴게요. 쭉 당겨서 한쪽 면이 딱 닿게 그리고 밑으로는 넘치게 한쪽 면은 무조건 넘칠 수밖에 없어요. 넘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뭐만 하면 되냐면 우리 벽지 바른다고 생각해 볼게요. 방금 입주한 집에 텅 빈 곳에다가 벽지를 발랐어요. 벽지를 쭉 바르고 났는데 이제 밑에 잘라내야 되죠. 즉 그 자르는 거랑 똑같이 밑에 넘쳐난 곳을 자르겠습니다. 다시 방금 그 이미지 늘린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나면 상단 그림 도구에 서식 안에 자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도구 안에 서식 안에 자르기
자르기에서 넘친 부분이 저는 아래쪽이다 보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딱 맞춰서 자를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그냥 이미지 자체가 좌로 확대되거나 상단으로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되게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이미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저쪽 잘리면 안 되는데, 여기 잘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확대할 때 잘리지 않아야 될 곳을 꼭 직접 맞춰놓고 이쪽을 늘려도 되겠죠. 이쪽을 늘려놓고 이만큼을 재볼게요. 이쪽으로 늘려놓고 자르기에서 이번에는 위에서도 잘라내리고 이렇게 옆에서도 잘라내리고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만약에 이 이미지에 저기 로고가 있어. 여기가 이 로고가 있는데 이 로고는 잘라내야 돼. 그럼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로고를 여기만 동그라미야. 그럼 다들 이 로고를 잘라내라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로고를 잘라내려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뭐를 놓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걸 하지 마시고 이 사진을 갖다가 늘려서 만약에 이 부분이 로고면 늘려놓고서 로고에 들어가 있는 이 로고에 해당되는 부분을 잘라내면 로고는 여기서 잘려서 나갔죠. 네, 두 번째 작업하겠습니다. 포토샵이나 디자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사항이 뭐냐면 레이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레이어가 어떤 개념이냐면 쌓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뭘 했냐면 하얀색 투명한 벽지 위에다가 어떤 사진으로 된 벽지 하나를 올렸어요. 그 위에다 액자를 올리면은 누가 볼 때 앞에서 보면 그냥 액자가 딱 보이는 것처럼 이 위에다가 뭐 하나를 또 올리시기만 하면 돼요. 근데 보통 카드뉴스에서는 뭐가 많이 올라가냐면 반투명한 창이 올라가죠.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래서 반투명한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버튼 누르시고요. 삽입에서 도형에서 직사각형 혹은 둥근 모서리가 있는 사각형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렇게 해서 어쨌든 올려놓고 나면 거꾸로 다시 생각해 볼게요. 벽지, 그러니까 그냥 맨벽 위에다가 벽지 발라서 벽지 위에 지금 파란색 스티커까지 붙인 거죠. 근데 이 파란색 스티커는 그냥 말 그대로 반투명하지 않은 그냥 스티커죠.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셀룰러 비닐이라고 하나요? 우리 옛날에 알고 있던 그 비닐처럼 반투명하게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자, 방금 올리신 도형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도형 서식 클릭. 도형 서식에서 채우기 클릭한 후에 투명도라는 부분을 70까지 55까지 올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색깔도 파란색이 아니라 블랙, 검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혹은 내거 이미지와 맞게 노란색으로 바꾸셔도 되고요. 그리고 선은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글씨라는 걸 써야 되는데 대부분 글씨를 어디다가 쓰시냐면요. 여기다 그냥 쓰세요. 이렇게 이 사각형에다가. 근데 사실은 글씨도 따로 써서 올리시는 게 편집할 때 편해요. 글씨도 따로 써서 올리시는 거예요. 도형 안에 글 넣기가 아니라. 그래서 글씨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누르시고 텍스트 상자에서 가로 텍스트 상자를 요 동그라미 안에다가 올리지 마시고 밖에서 작성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다시 삽입에서 텍스트 상자를 볼게요. 아까 우리가 올렸던 곳에 올리면 없어져 버려요. 텍스트 상자가.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그리드에 전혀 빈 공간에다가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제목이라는 걸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문어 쫄깃하고 부드럽게 삶는 법. 가로로 하세요. 저는 이렇게 썼어요. 돌문어 쫄깃하고 부드럽게 삶는 법. 카드뉴스의 가장 큰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그런 거예요. 무슨 법, 뭐뭐 하는 몇 가지 노하우, 몇 가지 방법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렇게 글씨를 쓰셨으면 이 글은 다 편집한 후에 그 다음에 올리는 겁니다. 올리고 나서 편집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다 올려놓고
글씨의 폰트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 크기는 40 정도로 하시고요. 자, 지금 만든 요게 가장 기본적인 그냥 카드뉴스의 원형입니다. 여기서 더 나갈 필요도 없어요. 요거까지만 알고 계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내가 여기 로고를 넣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로고를 갖다 올리면 돼요. 어느 위치에다 놓은지에 따라서. 카드뉴스는 이것만 이해하세요. 디자인 면에서는 내가 몇 층을 어떻게 쌓지? 요것만 고민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만약에 지금 있는 사각형이 너무 커서 마음에 안 들면 줄이시면 되는 거고, 또 이 사각형을 하나 더 만들어서 얘는 크게 해가지고 색깔 바꾸고, 아까 말씀드린 거랑 같아요. 도형 서식 가서 이번에는 투명도를 갖다 확 높여가지고 완전 노란색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아까 우리 글씨 썼던 것처럼 글씨를 또 따로 쓰고, 그리고 글씨 갖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게 하거나 또 딱 편집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쌓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 카드뉴스 보세요. 한번 지금 보이는 이 카드뉴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한번 볼게요. 바탕화면에다가 요 이미지 하나 놓고 검은색으로 반투명 창 만들고 거기에다 글씨 쓰고 끝. 다 카드뉴스가 이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단 내가 한 게 잘 안 예쁜 이유는 반투명의 아까 투명도 조절, 그리고 반투명의 색상을 블랙으로 넣느냐 화이트로 넣느냐, 혹은 글씨를 갖다 색상을 블랙으로 하느냐, 이 조화를 내가 잘 못 맞추기 때문인데, 그거는 어디 가서 배워서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라고 해요. 이렇게 카드뉴스 딴 사람이 만든 거 있죠? 요거 그냥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난 여기다가 이미지 놓고 그냥 색깔 이렇게 할 거야, 글씨 색깔 이렇게 할 거야, 나도 여기에다가 글씨 색깔 노랗게 넣고 하얗게 넣을 거야, 반투명 창을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이거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할게요. 지금 이렇게 만든 건 이대로 저장하면 뭘로 저장되죠? 확 파일명이 뭐뭐뭐.ppt죠. 그러니까 뭐뭐뭐.ppt는 그 어디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사실 중요한 건 얘를 우리가 뭘로 저장해야 되냐면 페이스북이나 다른 곳에 올릴 수 있는 이미지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입력하신 것 그대로 해서 이미지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파일 누르시고요.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하고 싶으신 곳 선택하시고, 자, 저장해서 어떤 게 있냐면 이름 넣는 곳 밑에 보면 파일 형식이라는 게 있고요. 파일 형식 안에 보시면 JPG 파일 교환 방식이나 PNG 형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PNG 형식입니다. PNG 형식으로 네, PNG가 없으시면 JPG, 제가 추천하는 건 PNG. 왜? PNG와 JPG는 둘 다 이미지 파일이죠. 그래서 PNG 형식으로 바꾸고, 파일 이름은 오늘 한번 그냥 카드뉴스 테스트라고만 해보겠습니다. 카드뉴스 테스트. 그리고 그대로 저장을 하세요. 그러면 이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내보낼 슬라이드를 선택하세요. 여기는 모든 슬라이드라는 것을 선택을 하세요. 무조건 모든 슬라이드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뭐를 저장했냐면 방금 내가 파워포인트로 만든 걸 이미지로만 저장을 했습니다. 이미지로만. 파워포인트로는 아직 저장을 안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이번에 똑같이 갑니다. 파일에서 저장을 누르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셔도 되고요, 그냥 저장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JPG가 아닌 그대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바탕화면에다가 똑같이 카드뉴스 테스트라고 저장을 하세요. 카드뉴스 테스트. 아까랑 이름 똑같습니다.
저장을 하셨으면 바탕화면에 가셔서 방금 한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나 볼게요. 바탕화면에 가시면 아까 우리가 이미지로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걸 통해서 PNG나 JPG 파일로 저장할 때 모든 슬라이드라는 거를 저장을 하면, 그리고 현재 슬라이드만이라는 걸 선택을 해도 파워포인트에서 만든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할 때는 무조건 폴더가 만들어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카드뉴스 테스트라는 폴더가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까 만드셨던 슬라이드가 이미지로 저장이 돼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한번 확대해서 이렇게 보세요. 이거는 파워포인트가 아니라 카드뉴스 뭐뭐.png 혹은 슬라이드1.png로 다 저장되어 있으실 거예요. 폴더 이름이 카드뉴스 테스트였고 그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이미지 뭐뭐.png 네, 슬라이드 1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자, 요거 똑같이 응용해 볼게요. 우리는 지금 그냥 저장한 거는 나중에 제가 왜 저장했나 알려드릴게요. 또 다른 카드뉴스를 만들면 또다시 뭐 해야 돼요? 25cm 곱하기 18cm 하고 또 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카드뉴스 만들 때는 아까 저장해놨던 이 카드뉴스 테스트라고 파워포인트 열고 뭐만 하면 돼요? 이거 지우고, 그죠? 이거 다 지우고 사이즈는 저장이 됐기 때문에 또 다시 가가지고 우리가 파워포인트 새로 만들기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화면에서 디자인 가서 슬라이드 크기 또 바꿔야 되죠. 이 과정이 쏙 빠져버리죠.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해가지고 이미지로만 저장하고 또 해놓고 이미지로 저장하면 계속 이미지는 따로따로 저장이 돼요. 자, 요번에는 두 개를 더 만들어 볼 겁니다. 파일 누르시고 똑같이 합니다. 이번엔 세로형 대문을 만들 겁니다. 세로형 대문. 세로 만들기 눌러서 네, 프리젠테이션 누르시고 그냥 그대로 하세요. 다시 파일을 눌러서 있는 그 상태에서 파워포인트에서 세로 만들기라는 걸 누르셔가지고 이렇게 빈 화면 만드세요. 빈 화면 만드셔서 우리 아까 했던 거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에 가서 슬라이드 크기에서 사용자용 슬라이드인데 아까는 가로가 27, 세로가 18이었는데 이번에는 가로가 18cm 그리고 세로가 27cm, 높이가 27cm 이렇게 길쭉한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길쭉이 자, 길쭉이를 만드신 후에 아까처럼 지금부터 만드세요. 이거는 세로는 간단하게만 삽입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림에서 그림 하나 집어넣고 자, 그럼 볼게요. 세로형일 때는 아무래도 사진이 세로로 된 사진이 훨씬 낫겠죠. 잘라낼 게 좀 덜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 잘라내시고 나중에 블로그 글 쓰시거나 다른 데 하실 때도 이렇게 이미지 편집해서 쓰시면 좋아요.
하셨나요? 아, 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저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다시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저장은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집어넣고 뭐만 신경 쓰면 되냐면 파일 형식만 JPG나 PNG로 갖다가 저장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파일 자체도 또 예를 들면은 우리가 PPT 자체를 갖다 저장을 하는데, 이 PNG 형식으로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을 할 때마다 이렇게 디렉토리가 따로 생깁니다. 할 때마다 생겨요. 할 때마다. 그래서 해놓고 좀 이렇게 한 세트 만들어 놓고, 왜냐면 카드뉴스라는 게 여러 번 쓸 일이 없으니까 또 다른 폴더 만들어 놓고 거기다 계속, 이제 쉽게 말하죠. 여기는 우리 쭉 생산이 돼서 나온 마지막 그냥 우리 출고 마지막 창고야. 그럼 내가 필요할 때 이제 뭐라도 우리 뭐 출고 창고나 재고 창고에다가 쌓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쏙 알맹이 나왔으니까 거기다 이제 나중에 따로 넣으시면 돼요. 2개. 자, 그래서 가로 제목형, 세로 제목형 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옆에 정사각형, 이거 하나 남았습니다. 정사각형은 알아서 하세요. 지금 또 제가 시간 드릴 테니까. 정사각형은 요거만 배우세요. 그냥 가로 25cm, 세로 25cm. 가로 20, 20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20, 20 하셔도 되고 25, 25 하셔도 돼요. 즉 가로, 세로에 뭐가 중요한 거냐면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20, 20 하셔도 되고 25, 25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거 하나까지만, 그것도 하나만 만드세요. 그거 하나만 만들겠습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카드뉴스 관련해서 어떤 거냐면, 카드뉴스를 해서 올려놨는데 광고가 안 됩니다.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자꾸 광고가 취소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카드뉴스는 원래 원칙적으로 카드뉴스라고 하는 광고 형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기존 게시물로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게 될 텐데, 카드뉴스가 광고가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한데 제가 한 거 앞에 잠깐 볼게요. 보시면 아직 안 끝나셨죠? 대충 저기까지만 하시면 돼요. 지금 보이시는 이거 페이스북 광고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올린 카드뉴스입니다. 볼게요. 첫 번째 이미지, 이 이미지가 이렇게 돼 있죠. 가로 세로 사이즈. 이게 아까 우리가 했던 가로형 사이즈. 두 번째 이미지는 정사각형입니다. 이거 여기서부터 이 검은 데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거. 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잘 보시면 이미지는 이만한데 글씨가 이만큼밖에 안 들어가 있죠. 그리고 상세 설명 잘 보이지도 않아. 왜 이렇게 밑에다 글씨를 조그만하게 넣지? 두 번째 것도 왜 이렇게 조그만하게 넣지? 조그만하게 넣지? 여기도 이만큼만 글씨 넣네. 페이스북에서 나중에 광고하실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미지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비중이라는 게 있어요. 비율. 그게 기준이 원래 20%입니다. 이게 재작년부터 풀렸어요. 그전에는 20%에서 조금만 넘어가도 광고 집행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카드뉴스는 사진이, 예를 들어 우리가 만드는 이미지가 10장이죠. 그러면 10장 다
약 20%에서 50% 사이의 글씨가 들어가 있어야지만 광고가 됩니다. 나머지 예를 들어서 한 10장을 집어넣는데 그 중에 한 2장은 글씨가 좀 많아. 그럼 뭐 괜찮겠지. 안 됩니다. 광고 집행이 됐다가 얼마 후에 취소됩니다. 광고가. 그래서 카드뉴스 또한 각 장수마다 들어있는 텍스트의 비중이라는 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광고할 때 이 텍스트 비중, 이렇게 동영상 광고 하셨잖아요. 동영상 광고가 됐죠. 동영상은 그러면 어떻게 따질까요? 동영상도 우리가 올리면 광고를 할 수 있는데 동영상 안에 보면 자막도 들어있고 이런 텍스트들이 있잖아요. 동영상을 올릴 때 어떤 동영상에 있는 그 전체 슬라이드, 즉 영상 중에서 어떤 거를 대표 이미지로 쓰시겠습니까? 라고 선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그 대표 이미지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비중을 따지는 겁니다.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텍스트의 비중을 갖다가 내가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실제 이게 광고가 될 만한 이미지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사이트를 알려드릴게요. 페이스북 텍스트 오버레이 도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사이트도 있는데 이게 페이스북 공식 사이트입니다. 텍스트 오버레이 도구라고 하는 이상하게 텅 빈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가 뭐가 있냐? 옆에 이미지 텍스트 평가라고 해서 자 볼게요. 결과물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버튼이 나와서 페널티 없음으로 이미지가 설정이 되면 광고가 정상적으로 게재가 나중에 될 거다. 그 이미지로 광고해도 돼 라는 뜻이고요. 페널티 낮음이라고 뜨면 광고의 도달 범위가 약간 낮아질 수 있습니다. 도달은 사람 수라는 뜻이에요. 똑같이 10만원을 냈는데 이미지에 글씨 좀 더 많다고 누구는 100명한테 가고 누구는 80명한테 밖에 못 간다는 뜻이에요. 세 번째, 페널티 중간, 도달 범위가 상당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이 돈 내고도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거고, 페널티 높음은 광고가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미지 텍스트 확인 도구 업로드 버튼 누르셔서 아까 우리 만들었던 카드뉴스 테스트 했던 이미지 하나를 올려보세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 거 세로형 지금 집어넣었더니 페널티 중간 나왔고요. 또 업로드해서 우리 가로로 만든 것 집어넣었더니 그거는 또 페널티 없음으로 나와요. 그러면 얘들이 갖는 이 기준이 뭔지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 텍스트의 비율이 20%라는 거를 얘들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위치에 따라서 구분하는 겁니다. 글씨의 크기가 아니고. 이거 많이 헷갈려 하세요. 위치입니다. 글씨의 위치. 제가 하나를 열어볼게요. 전형적인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1260, 628이라고 하는 페이스북 광고. 페이스북에 들어가는 단일 이미지. 아까 우리 광고보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영상 아니면 딸랑 한 장짜리 이미지잖아요. 그 한 장짜리 이미지가 이 사이즈거든요. 볼게요. 똑같은 페이스북 토익 특강 해가지고 날짜 집어넣고 글씨 집어넣은 게 지금 몇 칸 안에 가득 들어가 있나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 16. 그리고 여기 한 칸한테 가득 채웠죠. 그러니까 5칸이니까 5, 4, 20. 이렇게 해서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건데도 예를 들어서 이 페이스북 토요 특강이랑 나머지 부분을 이만큼만 올려도 28%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이렇게 가버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칸, 9, 4, 36, 36%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원리에 대한 것만 이해하시고 내가 만들 때는 일단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이것도 파워포인트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1200, 628 카드뉴스 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만드실 그 광고용도 만드시는데 만들어 놓고 이미지로 아까 우리 저장했죠. 저장한 걸 그대로 페북 아까 있던 텍스트 오버레이에 집어 넣어보세요. 그럼 얘가 답을 내줘요. 딱 페널티 없음. 그럼 그대로 광고하시면 되고 넣었는데 텍스트가 많다고 나와. 그러면